그러면은 그 정치적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술적 이제 이 피터 브루그는 그 아방가르드 이론이라는 그 책에서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 다른 하나는 정치적 아방가르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우리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이제 앞서서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이 양자는 이제 판이하게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아방가르드 양식인데 이 원래 아방가르드라는 그 개념은 군사 용어죠. 그 최 이제 전방에 있는 그 군대를 이제 아방가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는 그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를테면은 그 새로운 사회, 어떤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위적인 뭐 사상가, 운동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아방가르드라고 이렇게 지칭했는데 그 이제 그린버그나 이런 그 미술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이 미술의 양식도 이제 이 미술계에서 최전방에 서서 새로운 양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가는 이런 예술가들을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 혹은 아방가르디스트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군사 용어이자 정치적인 용어인 이 아방가르드를 이제 예술적으로 전용해서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양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가는 그런 예술가를 아방가르디스트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터 비루그는 이런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역사적 아방가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흔히 저희들이 익숙하게 이제 접하는 것은 사실 예술적 아방가르드예요.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는 이 정치적 아방가르드, 미술계 내에서도 정치적 아방가르드가 훨씬 그 중요하고 특히 이제 컨템퍼러리 맥락 속에서는 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와 정치적 아방가르드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조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술 혹은 미술을 이 동시대의 삶, 사회, 시대와 분리해서 오로지 그 예술의 양식적인, 형식적인 측면만 끊임없이 혁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 게 이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예요. 반면에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예술을 이제 혹은 미술을 동시대의 삶 시대와 어떤 그 사회와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 혹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예술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다르죠. 한쪽은 새로운 예술의 형식을 창조해 내려고 했던 거고, 또 다른 한쪽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사회를 이제 혁신하려고 했던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르그에 따르면은 이런 예술적 아방가르드를 이제 이 모더니즘 미술로 이렇게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던 아트, 모더니즘 미술은 예술적 아방가르드다 이렇게 한 거고, 이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모더니즘 미술, 예술적 아방가르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모더니즘 미술을 지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컨템포러리 맥락 속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분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우리의 삶 시대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적인 측면이 사상돼 버리니까 형식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반면에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시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 작품의 내용, 개념, 서사,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죠. 그래서 이제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이 형식주의를 지향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자율주의를 또한 지향하게 되는데,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이 그 자체 내에서 자기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제 외부 세계와 관계없는 순수한 미술을 지향하게 된 반면에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우리의 어떤 사회성 혹은 동시대의 어떤 정치성 이런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또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그 신미주의 이제 가치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심미적인 것, 형식적인 미, 혹은 그 색채미, 형태미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하나의 어떤 예술 지상주의를 지향하게 됩니다. 반면에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존의 사회보다 보다 나은 세계를 끊임없이 이제 창조해 나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 취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기존의 태도나 어떤 지각 방식이나 어떤 그 시선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비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매체의 순수성을 고집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회화 조각 양식을 이제 고집하는 거죠. 여기서 크게 그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 미술도 변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동시대의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수세기 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어떤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회화 조각 양식을 탈피하고 동시대의 삶을 다루기 위해서 동시대의 어떤 그런 매체, 여러 가지 어떤 기술 매체라든지 어떤 일상적인 물건 매체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화 조각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매체로 벗어나서 다양한 이 탈매체를 시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 시라든지 회화를 이제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어떤 퍼포먼스라는 이런 양식을 결합한 형태로 완전히 그 탈매체 탈장르화되는 그런 미술들이 이미 정치적 아방가르드 미술에서는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벗어나 있는 초시대성, 초역사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지만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동시대성과 역사성을 담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와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지만 그 저희들은 이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정치적 아방가르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번 학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적 아방가르드가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미술사의 흐름에서 그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19세기 중후반에 해당되는 인상주의부터 시작합니다. 마네나 모네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에 해당되면은 흑인상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잔 고호 고갱 이런 인물에 의해서 이제 흑인상주의 끊임없이 이제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이즘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제 전방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형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형식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가 되면은 바로 이제 야수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마티스나 루어,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이제 입체주의, 이 큐비즘이 등장하게 되죠. 피카소나 브라크, 우리 이런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20세기 이제 초반에 해당되면 1910년대 되면 이미 이제 추상화된 그런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칸딘스키나 몬드리안 그리고 말레리치 등에 의해서 추상 미술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은 이제 미술의 축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후기 회화적 추상과 추상 표현주의가 상당히 그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록이나 드쿠닝, 마크 로스코, 엘소스 켈리 이런 등등의 어떤 화가들에 의해서 이런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195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이 18세기 뭐 중후반부터 20세기 뭐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이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해 나간 그런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전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20세기 전반은 이런 예술적 아방가르드가 지배 양식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제 컨템포라리 맥락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게 이제 이 정치적 아방가르드 양식인데 이것은 그 다다이즘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곧 이제 살펴보겠지만 다다이즘은 게오르고 그로스, 존 하트필드, 마르셀 두샹 이런 이제 다다이즘은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그 하나의 어떤 미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다이즘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현실주의, 안드레 브레통, 마그리트 달리, 그리고 이제 미래주의, 보초니, 세베리니, 발라 등등의 어떤 이런 이론가들에 의해서 미래파,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구성주의 혹은 구축주의, 타틀린, 로드첸코, 포포바 등에 의해서 이제 이 완전히 다른 양식의 어떤 그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를 이제 이 건설하고 이제 창조해 내려고 했던 그런 하트를 갖고 있는 예술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아방가르디스트는 그 20세기 초반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반발로서 이제 이런 정치 아방가르디스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대체로 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모든 아트의 또 다른 얼굴로서 뚜렷한 자기의 족적을 남겨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다이즘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다이즘은 이런 정치적 아방가르드의 기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있는 그 전통 이제 그 양식적 이제 예술적 아방가르드를 이제 그 공격하면서 그것을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예술 양식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미술 운동의 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다이즘은 쥐리에서 시작합니다. 스위스 쥐리에서 시작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뉴욕에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 프랑스 파리, 또 독일의 하노버나 쾰른 이런 곳에서 이제 그 다다이즘 운동이 이제 펼쳐져요. 제가 오늘 그 소개할 내용은 그 아래쪽에 있는 리아 디크만이 그 이제 기획하고 이제 저술한 책 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그 좋은 책인데 2006년에 발간된 책인데 다다에 관해서 조금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책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스 리히트가 쓴 다다 아트 앤 엔타이 아트라는 1964년도에 쓴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그 학술적으로 다다에 대해서 연구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한스 리히트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다다이스트이기도 해요. 화가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다 운동을 이제 몸소 겪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서술 방식이나 그 당시에 어떤 일어났던 운동의 그 어떤 그 알맹이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그 이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스 리히트의 이 책,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아직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는 아직 이런 다다이즘 이제 이 컨템포러리 맥락 속에서 다다이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 우리 인근 주변 국가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번역돼야 될 책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다다이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다이즘은 그 시기적으로는 1916년 스위스 쥐리히 스위스 수도죠. 여기서 이제 볼테르 카바레 혹은 카바라 볼테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휴고 바르나 이 트리스탄 짜라 이런 사람이 주도를 해서 이제 이 쥐리에서 이제 이런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1924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한 30년까지도 이렇게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24년까지 제가 이제 참조한 그 디크만이나 한스 리트 책에 의하면은 대체로 시기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 다다이즘이 출현한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기존의 가치, 여기서 기존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모더니즘 문화가, 미술 문화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회의로 이 다다이즘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다다이즘이 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은 이제 그만큼 그 다다이스트들은 기존에 있는 그 문화 혹은 그 가치관에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데서 다다이스트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다이즘에 확산된 그 범위는 그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그 국제 운동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뉴욕, 파리, 베를린, 하노버, 쾰른, 뭐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다다이즘이 하나의 어떤 운동의 성격을 띠고 이제 확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미술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거, 어쩌면 이건 최초예요. 최초로 이제 이 국제적인 미술 운동으로 지칭될 수 있는 그런 확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다이즘의 어떤 그 장르적인 성격은 전통 매체를 탈피하고 탈장르화 됐다 그랬죠. 미술, 음악, 연극, 시, 퍼포먼스,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형식을 이제 창조해 내려고 했던 그런 그 미술은 어떤 탈매체, 탈장르화된 미술운동이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이제 기존의 이제 이 모더니즘에 반하는 반모더니즘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모더니즘은 18세기의 어떤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의해서 어떤 과학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근본으로 해서 이제 발전한 미술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다이즘은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가치관, 문화, 철학을 이제 거부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그 등장했기 때문에 반모더니즘, 반합리주의, 반이성주의 이런 성격을 띠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체를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태블로 레이사에서 출발한다.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다이지는 그 이제 합리주의, 실증주의, 과학 기술주의라든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나의 그 모토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다다이즘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스 리트 책에 따르면은 그 다다이즘은 쥐리 다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휴고 발, 트리스탄 자라, 마르셀 냥코. 우리는 뭐 이거를 다 개관하자 그러면은 뭐 상당한 뭐 한 10주차 수업은 해야지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섭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쥐리 다다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듀샹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나중에 뉴욕 다다에 해당되는 듀샹이나 만네 피카비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를테면 파리 다다, 앙드레 브루통, 루이 아라공, 폴 엘리아르가 주도한 파리 다다나, 그리고 베를린 다다, 라울 하우스만, 존 하트필드, 한스 리트, 한나 헤허,
그리고 이제 켈른 다다, 한스 아르프, 막스 에른스트, 하노버 다다, 그루트 슈비트르가 다룬 이런 화가, 이런 것들은 뭐 오늘 쥐리 다다를 다루면서 이런 몇몇 작가들, 특히 한스 리트라든지 쿠르트 슈비트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은 부분적으로 좀 다룰 거예요. 아주 뭐 이 깊이 있게 뭐 다룰 수 없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은 그 마르셀 양코 같은 이게 쥐리다다에 이제 참여했던 그 화가죠. 뭐 구체적인 발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문화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했다. 우리는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 카바라 볼테르에서 우리의 상식, 교육, 여론, 제도, 미술관, 취향, 한마디로 지배 질서 전체에 충격을 주례했다. 이제 양코가 이런 그 발언을 했는데 다다이즘의 어떤 그런 그 많은 것들을 함축해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그 마르셀 양코가 이제 이 카바라 볼테르에서 이제 다다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 상당히 이 카바라 볼테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새로운 그 하나의 어떤 전시회라 볼 수 있을까? 뭐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장면을 그린 건데 약간 그 입체파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인데 아주 사료 가치가 뛰어난 그런 작품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그 다다를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조금 전에 그 기존에 있는 가치 문화를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다가 출발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다는 이제 끊임없는 그 새로운 그 매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그 어떤 그 이제 예술 양식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예술적인 전략으로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콜라주나 몽타주라든지 그 아상블라주라든지 레디메이드라든지 우연의 기법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디어 이벤트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그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컨템퍼러리 맥락에서 봐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뭐 아주 설득력 있는 이제 컨템퍼러리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양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다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의 어떤 동시대 그 당대의 그 첨단 그 아방가르드 미술 양식을 바로 지향한 거죠. 그 조금 그 설명을 그 하자면은 그 이 스위스 전체적으로 다다를 주도한 사람은 그 휴고 발과 트리스탄 짜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인물이 다다에 미친 그 영향은 그 굉장히 큰데 그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뭐 시작했다고 이제 흔히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스위스 그 이제 쥐리에서 이 휴고 발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그 피해서 쥐리로 이제 건너가요. 쥐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진보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 휴고 발이 그 한 그 카바레를 그 인수를 하게 돼요. 그 인수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 나 이 카바레를 나한테 빌려주게 되면은 아예 어떤 그 뭐랄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런 그 캐드로로 기록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빌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자기랑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문인 예술가의 그 불러 모아서 하나의 그 아지트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1916년도 2월이에요. 2월 1일 날 이제 휴고 발이 이제 이 캐바라 볼테를 이제 설립을 해서 곧 이제 이 트리스탄 짜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슬로드스키, 아르프, 뭐 이렇게 휴셀베르크, 뭐 트리스탄 짜라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 캐바라 볼테로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쥐리에서 이제 그 다다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 처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그 이런 걸 그 시작하게 된 배경 조금 전에 그 1차 세계대전을 그랬는데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은 그 다다이스트 이제 작가들 화가들이 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자체가 이제 이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어떤 발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긴 했지만 곧 이제 그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이제 전쟁이 확산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프랑스나 이쪽에 있는 작가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예, 참여하게 된 그 배경은 그 당시에 이 프랑스의 우월한 문화가 이 게르만의 어떤 그런 야만족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우월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작가들이나 이제 화가들 이런 미술가들이 많이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거는 뭐 참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연합군, 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쪽의 연합국에 해당되는 것은 정말 선인이고 이 독일 게르만족은 악마처럼 이런 그런 건지 이 전쟁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이것이 갖고 있는 그건 하나의 그냥 프로파간다이자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작가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뭐 이를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제 남북 전쟁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6.25 전쟁을 겪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이 방공 교육을 이런 걸 받게 되는데 도덕책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국군은 아주 씩씩하고 늠름하게 건장하게 북한군은 이 괴뢰군은 머리에 심지어 이렇게 뿔이 막 달려 있어요. 악마처럼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전쟁을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게 참혹한 것은 뭐 아군 우군 할 것 없이 그냥 악마적인 그런 세계라는 걸 이제 이 다다이스트 작가들이 철저하게 이제 그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연합군도 이제 이 독일이나 이런 이제 러시아에 이제 침공해서 그쪽에서 마을을 이제 막 음식을 약탈하고 심지어 안여자들 막 이런 겁탈하는 이런 행위가 실제로 벌어져요. 물론 이제 독일 게르만족도 이제 프랑스에 침공해서 막 온갖 약탈을 하고 여자들도 이제 겁탈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자행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은 선해서 뭐 어떤 그 약탈이나 어떤 이 겁탈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것도 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다다이스트 미술가들이 뼈저리게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 왜 우리는 이 유럽에서 이런 가공할 이런 전쟁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휴고 발이 이제 이 볼테르에 가서 이제 이걸 이제 캐바라 볼테르를 하나의 어떤 그런 반전 하나의 그런 미술 운동의 아지트로 이렇게 결성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동참했던 중요한 인물이 이제 트리스탄 짜라인데 나이는 한 10살 정도 어린 친구인데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재능이 있는 루마니아 출신이지 싶은데 그쪽에 있는 그 시인이에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이자마자 이제 그 휴고 발은 뭐 시인이니까 뭐 시도 쓰고, 트리스탄 짜라도 이제 뭐 시도 쓰고, 슬로드스키는 뭐 포스트를 제작하고, 한스 아르프는 뭐 피카소 그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벽면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루는 이제 뭐 러시아의 밤, 하루는 이제 뭐 프랑스의 밤 이런 걸 개최하면서 이 새로운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기도 하고, 또 달리는 이제 이 쭈리 다다이스트들이 이 니그로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제 흑인 음악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같이 춤추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막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모더니스트는 이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니그로 음악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주를 하고 퍼포먼스도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의 기관지 이런 것도 이제 배포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미술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이제 이 쭈리로 친구들이 몰려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제 18년도에 다다 선언문 이런 것도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기관지인데 이런 기관지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이제 스위스 쥐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은 자유를 누려줬을 1차 세계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중립국이었잖아요, 그죠? 중립국이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반전 의식을 갖고 있는 예술 문인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쥐리 다다이스트가 당시에 시대상을 보여주는 드로잉 작업인데 이런 작업을 보게 되면은 그로스의 이제 이 작업 속에서는 이미 당시에 그림 앞쪽 전면에 이제 커피 잔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커피 잔에 보이면은 뭐가 보입니까? 잔 앞에 스와스티카가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그 잔에서 그대로 수직적으로 올라가면은 이 동물 인간처럼 보이는데 이마에 보면은 역시 또 스와스티카가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독일의 어떤 이미 이 파시즘 국가, 나치 국가가 이제 성립되는 그걸 이제 모의하는 장면이 이미 이제 이런 그로스 같은 이런 작가에서 포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한 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작업입니다. 인간이지만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어떤 탐욕스러운 짐승의 어떤 탈을 하고 하나의 어떤 제국주의 전쟁을 주도한 그런 인물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 작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다다이즘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서 1차 세계대전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작가들이 직접 이제 지금 이제 보이는 이 친구가 막스 에른스트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를테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 전쟁을 거부한 그런 친구인데 이런 사람들 한스 아르프라든지 존 하트필드 같은 이런 친구들은 뭐 이 정신병을 가장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헤르츠펠드 같은 작가는 자기가 단식 투쟁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고 바르라든지 그 쥐리 카바레를 주도한 휴고 바르라든지 홀센백 짜라든지 이런 그 말셀 양코 이런 작가들은 전쟁에 참여했다가 차마 이런 걸 보고 이제 탈영을 하죠. 탈영해서 쥐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쥐리 다다 미술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당시 이제 말셀 듀샹은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작가들이 이제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 루이 아라공이나 오토독스 이런 사람들, 한스 리트 이런 사람들 그 심각한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뭐 탈영한 친구들도 많고 이제 이런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회의한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 모여서 하게 되는데 그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조금 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볼 필요가 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은 인류상 처음으로 근대화된 전쟁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뭐 이 무기라고 해봐야 그냥 이 화살이고 창이고 이런 거 갑옷투구 있고 이렇게 전쟁했는데 이제는 뭐 첨단 이 기계화된 어떤 그런 그 전쟁이 그 처음으로 이제 그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세계 그 대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장비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산업화된 기계화된 첫 번째 전쟁이어서 그 피해 규모도 그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손목 시계가 개발됩니다.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항시 이제 그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몇 시 몇 날 몇 시에 이제 우리 공격한다 이런 거 갖다가 동시에 이제 서로 신호를 해야 되니까 손목에 이제 이 손목 시계라는 게 이때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손목 시계가 이제 개발된 거예요. 예전에 뭐 른상 시대도 전부 다 호주머니 넣고 이렇게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그죠. 이 손목 시계가 나온 게 2차 세계 대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멧 지금 보고 있는 이 그 독가스 이 방독면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이 수류탄 같은 거, 이 참호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 참호 속에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뭐 잠수함, 비행기, 뭐 탱커 이런 것들이 이 전쟁에 처음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인 및 민간인이 그 살상당하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 약 한 1,0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비교적 짧은 전쟁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사망자를 낸 그런 전쟁의 유례도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물론 2차 세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죽게 되죠. 무기가 더 첨단화되게 따라. 그리고 뭐 화면에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저런 이제 그 자동 소총 이제 화상방 때문에 이제 방독면을 깨고 이런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전부 그 리아 디크만의 다다 책에서 이제 제가 이미지를 포착해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살상자 이외에도 엄청난 많은 그 이제 부상자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럼 또 전후에 이제 그 다리를 잃은 팔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전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팔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기술에 의해서 이제 보철하게 되는 보철해서 이제 하는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 전쟁 문화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된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그 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다이즘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게 될 텐데,
다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략적으로 어, 그, 이 콜라주와 아상블라즈, 포트몽타주, 레디메이드 이런 형식을 처음으로 이제 어, 그 이제 도입하게 되는 거죠. 창안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콜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카소 이 큐비즘에서 처음으로 이제 창시하게 되는데, 이 다다이스트는 이제 이 추상이나 이 콜라주나 몽따주, 레드메이드 이런 것, 우연의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전략으로 촬영하는데, 그 콜라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이는 게 피카소의 작품에 사용된 그 콜라주 형식인데, 뭐 음악 악보라든지 그라스라든지 이 기타 이런 것들을 이미지죠. 신문 조각이 나타난 이미지를 이제 붙여서 월페이프에 붙여서 이제 이런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 피카소가 사용하고 있는 큐비스트가 사용하는 콜라주랑 다다이스트가 사용하는 콜라주는 그 판회가 달라. 지금 그 보이는 그 콜라주 작업은 크루트 슈피틀럭의 어떤 그 콜라주 작업인데, 이게 메르츠빌트라는 작업인데 1919년도의 작업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이 캔버스 위에 당대에 그 사용된 물건을 이어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콜라주도 이제 그러니까 예술적 아방가르드에 해당되는 피카소가 활용한 방식이나 다다이스트가 작업하는 방식은 상당히 다른데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피카소의 어떤 이 큐비즘의 방식은 이 벽지라든지 악보라든지 신문 이런 걸 갖다 캔버스 위에 이제 이어 붙이는 이런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 이를테면은 심미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피카소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가 하나의 정물화로, 이제 예를 들면 카페에 이제 걸려놓은 하나의 어떤 정물화로 보여지게끔 그런 목적을 갖는 방식으로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은 예술적 아방가르드에 해당되는 그야말로 이제 큐비즘의 어떤 그런 미술 양식으로서 이제 이 콜라주 양식이 이제 활용된 거고, 다다이즘의 어떤 콜라주 양식은 예를 들어서 이 쿠트 슈비틀러의 작품, 이 작품 쿠트 슈비틀러의 이런 작품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하나의 그림으로 제작된 게 아니에요. 이미지로 봐줄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미나 숭고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림으로서 제작된 게 아니고, 당시 모던 아트, 이제 모던 라이프, 근대화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를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품으로 제작된 겁니다. 당대 삶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다다이즘의 어떤 그런 반미학적인 표현 양식은 이제 이 콜라주, 아상블라주, 포토몽타주, 레드메이드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제 이런 기법들이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작업이 이 정치적인 아방가르드, 다다이즘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이 소피 터블러가 쓴 다다 헤드라는 그런 작품인데, 어떤 다다가 어떻게 이제 이제 이 작업하는 방식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조각도 아니고 이 콜라주 형태인데 그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아상블라주 형태의 어떤 그런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다 헤드라는 그 작품 제목이 약간 그 의미심장한 그런 작업이죠. 그 조금 더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다이스트, 쥐리 다다이스트의 이제 핵심적인 작업을 조금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이런 작업은 이 휴고 발의 신데, 1917년도의 신데, 휴고 발은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됐냐면은, 시를 이제 쓸 때 그 신문에 글자가 있잖아요. 신문에 글자를, 그러니까 한자 알파벳의 한자를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그걸 오려서 그것을 이제 이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 주머니를 막 이렇게 흔들어요. 이 흔들어서 이 테이블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그냥 흩뿌려 놓습니다. 흩뿌려 놓은 그 상태로 이제 이 그 글자들이 배열된 그 상태로 그걸 그대로 열거를 해서 이거는 이제 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 휴고발의 지금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이 시를 보게 되면은 카라바네 뭐 제목처럼 보이는 게 카라바네라고 이렇게 배열되는데 이건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아래쪽에 이제 배열되어 있는 이런 19절을 보게 되면은 뭐 졸리 판터 밤블라 오팔리 밤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휴고발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어, 이 기존에 있는 가치관, 문화, 일체의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 그러면은 작업하는 방식이나 기법 이런 것도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휴고 발은 이 기존의 어떤 그런 모더니즘 문화를 창조해내는데 가장 혁신적인, 아니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언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언어를 그 뭐랄까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기존 언어가 기존 언어를 만들어내니까 기존 언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전혀 아주 도발적인 전혀 혁신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작업 방식을 창안하기 위해서 이 휴고발이나 트리스탄 짜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시들은 뭔가 나름대로 뭐 운율도 갖고 있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놔서 뭔가 어,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연상 작업을 이렇게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그 했던 거예요. 어, 이제 이런 그 작업 방식을 이제 그 우연의 효과, 우연의 기법을 의존해서 이제 그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흔히 그려집니다. 어, 이제 지금 보는 그 작업이 그 다음 작업을 볼까요? 이게 한스 아르프의 작업인데 17년도에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라는 이런 그 작업인데 이 한스 아르프는 그 이 들산 짜라나 그 휴고발이 이제 그 새로운 다다이스트 시 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쩌면은 한스 아르프가 이 뭐 누가 먼저 했느냐 이런 우연의 기법으로 누가 먼저 했냐 상당히 논란이 있긴 한데 뭐 정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쩌면 한스 아르프가 가장 먼저 했지 않느냐 그런 이제 리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한스 아르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르프는 이제 화가이자 이제 이 조각가니까 드로잉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는 늘 이 드로잉 작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뭐 드로잉 작업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팍 우겨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그냥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아르프도 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 드로잉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버렸던 거예요. 플로어에 이제 마룻바닥에 버리고 나갔다가 이제 뭐 한잔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이 찢어발겨 버렸던 이 종이 조각이 플로어에 흩어져 있는 게 묘하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조각이 흩어져 있는 그 형태에 약간 이렇게 뭐 영감을 받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영감을 받고 그걸 그대로 캔버스 위에 이렇게 붙여서 작업한 겁니다. 이 작업이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업이에요. According to the laws of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라는 이 작품 제목인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아르프는 이런 우연의 성질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창작 기법을 이제 발견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르프에 따르면은 자기 자신은 평생 성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는데 이런 그 찢어발긴 그 이 종이 조각이 이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패턴에서 새로운 표현력을 찾아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르프는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어떤 이 고도의 머릿속에 나온 합리적 이성적인 어떤 그런 작업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런 새로운 출발점을 이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르프는 그런 이런 우연성으로부터 이 우연의 기법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작업을 보게 될 때는 이거는 이 작가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그런 정신의 어떤 소산인지 이건 뭐 자기의 어떤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솟아낸지 안 그러면은 작가도 일부 이제 관여한 그런 작품인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봤듯이 휴고 발이나 트리스탄 짜라도 시에서 이런 걸 이제 도입해서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연의 기법은 많은 다다이스트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작업인 것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더니즘 문화, 이성이나 그 합리적인 문화에 이제 반하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우연의 기법이 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도 이제 우연의 기법을 통해서 만든 작업이고 아르페 작업 마찬가지예요. 이 짜라와 아르페 이런 작업을 이제 뭐 비교해 보면은 짜라는 아르프는 일정하게 자기의 어떤 손이 이제 흐트러진 거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의식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짜라는 완전히 이제 우연적인 어떤 그런 소사물로 보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다이즘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우연의 기법을 차용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작가의 손을 떠난 방식으로 우연적인 효과를 쓰는지 안 그러면은 아르퍼처럼 약간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의식과 어떤 자기 외부의 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이런 논쟁이나 어떤 그런 운동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로 알 수 없는 세계에 어떤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의지, 뭔가 어떤 그런 것과는 벗어나 있는 다른 어떤 것에서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새로운 에너지나 새로운 표현력, 새로운 경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제 이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게 되고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정서적인
경험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서 실제 세계,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그런 실제 세계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이 불합리한가, 이런 것을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게끔 해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미학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작품, 이제 한스 리트의 그런 작품인데, 작가의 그 이런 작품은 그 자기 자신이 그 이제 자화상이에요. 셀프 포트레이트, 자화상의 어떤 그런 그 작업인데, 작가의 그 말에 따르면 이 비즈너리 포트레이트라는 그런 작업인데, 해가 으스르한 어떤 그런 지점에 이제 팔레트 위에 그림 이제 일정하게 이제 그 물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물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그 어두워진 그런 가운데 손이 이제 촉각적으로 이렇게 이 팔레트 위에 이렇게 갖다 대서 촉각적으로 느껴지는 방식대로, 지금 내 자화상의 이마는 무슨 색으로 할까? 이 손의 어떤 촉각이 느껴지는 방식대로 그 색깔을 선택해서 대충 이렇게 칠하고, 입은 어떻게 칠하고, 볼은 어떻게 칠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그 눈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외적 눈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의 내적 눈, 손에 의존해서 색채를 선택해서 하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조상화를 이제 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그 우연적인 어떤 그런 기법, 눈으로 어떤 색을, 자기가 눈으로 어떤 구체적인 색을 선택한 게 아니고, 실제로 색을 식별할 수 없는 손에 의존해서 손이 느껴지는 방식에 의해서 어떤 색채를 이제 골라서 이제 했는 이런 작업들. 이 한스 리트의 어떤 이런 작업들, 다다이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작업 노트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도 이제 대충 이런 방식대로 이제 그 작업을 그 한스 리트 우연적인 효과에 기대해서 이제 하는 이런 작업을 그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상 좀 그 다른 방식의 그 다다이즘도 조금 그 살펴보면 좋은데, 물론 그 뉴욕 다다는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겠지만, 쭈리 다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전개가 됐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다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쭈리 다다를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아마도 이제 초현실주의, 미래주의, 뭐 구성주의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